테스트를 들어가야 돼요. 오전에 복습을 조금 하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스레드 람다 6 스트림 API까지 쭉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드밴스에 와서 우리는 이제 레슨 10을 할 건데 레슨 10 웬만하면 따라 쓰지 말고 보는 위주로 할게요. 레슨 10 스트림 API였죠. 2 어드밴스의 레슨 10 스트림 API 2고요. 쭉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어드밴스에 있던 것들을 쭉. 자, 우리가 메인이라고 쓰는 이 클래스는요.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자, 스태틱을 또 새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스태틱. 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삭제. 스태틱부터 하고 갈게요. 자, 어드밴스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10이고요. 스태틱입니다. 자, 여기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것과 스태틱이 아닌 것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메인이라고 쓰면 메인. 자, 요때 써져 있는 요 스태틱.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태틱. 우리가 요것을 스태틱 필드라고 부릅니다. 스태틱 필드. 자, 우리가 스태틱 필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클래스 변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스태틱 필드까지 얘기하죠. 자, 요 필드라는 뜻은 뭐냐면 필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필드. 자, 드디어 우리가 메모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바는 여러 가지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게 메소드 버추얼 영역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힙이랑 힙 영역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영역 중에. 자, 우리가 뉴연산자로 무언가 만들면 힙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힙. 우리가 new a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되고 요게 메모리 영역인 힙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태틱 또는 여기다가 int static a는 10 위치가 자 보시면 스태틱이 맨 앞에 써져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태틱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스태틱 페이드 메소드 에어리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스태틱 페이드는 어디다가 메소드 에어리어 메소드 영역이 되니까 메소드라고만 할게요. 자, 이 메소드 영역은 처음에 우리가 메인을 실행하면 이 메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을 해서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미리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버추얼 메소드 메모리 영역과 아주 유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에 필요한 메소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이렇게 크게 힘 영역, 메소드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그렇죠?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클래스 로드라는 걸 합니다. 클래스 로드. 자,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어떤 거? 클래스 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클래스들 있죠, 그렇죠? 클래스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실행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저장하는데, 그쵸? 하는 요것을 우리가 클래스 로드라고 합니다. 그냥 따로 쓸게요, 그쵸? 클래스 로드. 요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이 메인 함수가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로딩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때 메모리 영역, 메소드 영역, 그렇죠? 메소드 영역의 메모리에, 그렇죠? 메소드 영역 메모리에 스태틱과 메소드 두 개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느냐? 자, 두 개는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힙과 메소드 영역, 그쵸? 우리가 스태틱 페이드라고도 하고 있죠.
메소드 영역을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스택 영역, 스태틱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태틱 필드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메모리 메소드 영역을 스태틱 필드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달라서 메소드 영역에 스태틱 필드가 저장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힙 영역과 메소드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소드 영역에 스태틱 필드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사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쓸게요. 지금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메모리 영역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 메모리 영역 스택.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스택, 스태틱이 아니라 스택입니다. 스택. 자, 요 메모리 스택은 우리가 데이터 중에 스택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스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스택이라고 해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았다가 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자료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것들을 왜 존재하냐면 CPU가 일하는 단위, 우리가 스레드한테 일을 시킬 때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서 CPU야 이것 좀 연산해줘 라고 할 때 그때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 스택은 뭐다? 우리가 스레드는 1회죠. 그렇죠? 1회 단위. 자,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 스택 자료 구조에, 이 스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료 구조? 이렇게 리스트는 이렇게 자료가 나열되어 있는 거라면, 스택은 바구니에다가 쌓아놓은 구조, 바구니에다 쌓아놓은 구조의 자료 구조예요. 스택에 자료를 쌓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쌓아서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이 행위를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스케줄링하고 CPU와 자료를 주고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드니까 실질적인 연산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바꿀게요. 실질적인 연산이 일어나는 곳. 연산은 실제로 하는 곳은 아니죠. 제가 잘못 썼어요. 그렇죠? 연산을 하기 위해 자료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힙 영역,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보통 영역을 이렇게 뒤에 붙이긴 해요. 어떻게? 영역을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이 스택 영역은 에어리어예요. 자, 에어리어. 자, 이거 말고도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추가로 그쵸? 자,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외우지 말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그쵸? PC 레지스터. 자, 이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준말이에요. 자, 좀 말하면 어려운데 요 스택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CPU한테 일을 주잖아요. 그때 이제 레지스터, PC 레지스터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언제 우리가 일을 이제 주고받을 때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것이요. 일을 실제로 주고받을 때 명령어들. 얘는 뭐다? 스레드 실행 중인.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스레드가 실행 중인 JVM 명령어 위치 추적. 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렵죠, 그쵸?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그 일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PC 레지스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면 엄청 초고급 개발자가 되면 한 번씩 찾는 곳인데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입니다. 근데 별로 요즘은 잘 쓰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많이 좋은 함수들도 많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별로 호출할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얘는 똑같은 스택 영역인데 네이티브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스택인데 네이티브 스택.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자바보다 이제 로우 레벨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랑 더 친한 언어인 C랑 C++로 작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로우 레벨 언어죠. 저급 언어. 이때 이 저급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로우 레벨, 그러니까 컴퓨터랑 더 가깝다,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가깝다는 뜻이었죠. 저급 언어의 C나 C++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이었죠.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자바로는 도저히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제어해야 될 때, 그때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 영역을 많이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자, 여기서 별 하나, 별 둘. 자, 힘 영역이랑 메소드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택의 자료를, 그렇죠? 저장하는 곳이죠. 그렇죠? 이게 왜 다 잘렸냐, 그렇죠? 밑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좋은데 아마 면접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자, 우리가 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되는 것이 힘 영역이에요.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것이 힘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해서 저장되는 것이 메소드 영역입니다. 메소드 영역은 스태틱 필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다? 실행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렇죠? 메소드를 미리 저장하는 영역. 그때 우리가 가상 버추얼 메소드 테이블인가 그 영역과 아주 유사한 친구죠.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메소드들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로 메소드 실행할 메소드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자, 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인스턴스라고 불리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비지 컬렉션. 자, 여기 오셔서 쓸게요. 자, GC라는 게 있습니다. GC. garbage죠. garbage collection. 오라 써야 되죠. 그쵸? garbage collection. 자, 쓰레기 수집기입니다. 이때 쓰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스턴스,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 객체. 자,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무엇던 걸 생성하고 나면 그것들을 항상 지워줘야 돼요. 개발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지워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요 스택에 메모리가 꽉 찹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생성해 놓은 여기에다가 메모리가 꽉 차요. 스택 영역도 꽉 차고요. 그렇죠? 물론 스택은 꽉 차지 않을 거였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반복문을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오류가 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스택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메모리를 오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이 없다면 이 흰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인스턴스 객체가 계속 생성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폭발해 버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요거 쓴 코드는 뭐냐면 무한히 안녕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히 안녕이라고. 자, 이 친구가 지금 빨갛게 뜨는 이유는 이 다음 코드들이 실행이 안 되니까 너 좀 어떻게 해? 라예요. 그렇죠? 여기서 속일게요. 그렇죠? 불에 B는 true. 이거 B를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메인이 아니군요. 그렇죠? 자, 이거 지우고 자, 메인에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안녕을 출력하라고 하는 이런 바구니들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다가 컴퓨터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JVM이 나 스택이 꽉 찼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오류를 띄웁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제 컴퓨터가 일을 좀 잘하는 편이라 스택 오버플로우가 뜨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 잘 안 되죠, 그쵸? 잘 안 돼서 제가 일꾼을 여러 개 생성해서 자, 동시에 일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꾼을 여러 개. 제가 요 Y문으로 일꾼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Y문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for문으로 int i는 0, i는 10개 만들 거니까 i는 10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일꾼 10개가 요 y문을 돌리게 해볼게요. new thread에 런어블을 정의하고, 자, 그럼 일꾼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일꾼이 요 콜백 함수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start라는 것을 쓰셔야 돼요. start. 그러면 이 start 일꾼이 뭐다? 스레드를 만들고 시작. 스레드를 만들어서 여기 부분을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였죠. 여기다가 제가 y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자, 누구가 안녕하는지 알기 위해서 1번 스레드가 안녕하는지 2번 스레드가 안녕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 1번 스레드가 안녕, 2번 스레드가 안녕 이렇게 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파이널을 무조건 써야 된대요, 그쵸? 파이널을.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스레드가 실제로 메인 하수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int를 외부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스태틱에 int i는 0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i를 스태틱 걸 쓸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왜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오늘 스태틱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자, 왜 10번만 일을 하냐? 잠시만요. 10번만 일할 리가 없는데? 10번만 일할 리가 없는데? 왜 10번만 일하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마지막 계속 내가 증가를 시켜서 10이 되는군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러면 현재 요 i가 끝에 증가를 마지막 해서 전부 다 10이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개로는 종료가 안 되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임의로 어떻게 할 거냐면 출력하기 전에 int n은 i 이렇게 할게요. 그쵸? 자, i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스레드 만들 때는 0번이 여기 대입되고 여기서 0번째 걸 출력을 할 거고, 두 번째 스레드가 와서 2를 만들면 두 번째 게 2가 출력이 될 거고 그럴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근데 이제 10개로 안 돼서 제가 한 100개 정도 만들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이걸로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떠서 자, 제가 이거를 10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근데 혹시 난 스택 오버플로우가 떴다? 없어요? 다시. 자, 그럼 일을 100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야죠. 자, 일하다가 힘들면 뻗어버릴 거예요. 근데 안 뻗네요, 그쵸? 자, 안 뻗으면 제 컴퓨터가 지금 뜨거워졌어. 자, 뜨거워졌어. 자, 맥미니를 지금 최대한 괴롭히고 있어요. 자, 10,000개는 좀 심한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혹시 내 컴퓨터 뻗었다? 안 떠요?
잘 안 뻗네요, 제 컴퓨터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코드가. 혹시 내 컴퓨터 뻗었다? 안 뻗어요? 이걸로 뻗지 않네? 뻗어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제 컴퓨터 좀 만져보고. 내 컴퓨터 아직 멀쩡한가? 자, 그러면 자, 공 두 개만 더 붙일게요. 자, 뻗을 때 됐는데 이걸로도 안 뻗어? 너무 컴퓨터가 좋은가? 자, 이게 안 되면, 자, 우리가 재계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재계함수. 자, 이게 안 되면, 자, 재계함수. 자, 제가 이렇게 안 되면, 자, 오늘 많이 배우는데, 자, 재계함수는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하는 것이 재계함수예요. 이것도 무한 반복에 해당하는데, 자, 퍼블릭에, 스태틱에, void에, 리커시브라고 할게요. 제기하는 이런 뜻이었죠. 자, 이 친구는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할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하는 제기함수랍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용 권장을 하지 않아요. 자, 옛날 개발자들은 이 제기함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만들지 않는다. 자, 이건 뭐다?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하니까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상이에요. 뱅글뱅글. 자, 호출할 때마다 몇 번 호출했는지 알도록 여기서 sout하고, 자, 제기 플러스 i번째 플러스 i번째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요게 돌면서 1, 2, 3, 4 이렇게 할 거였죠. 요거를 여기서 호출할게요. recursive. 자, 바로 떴네요. 아하하. 자, 제기를 언제까지 하다가 멈췄냐면 별로 많이 못했네요. 그쵸? 안녕을 그렇게 많이 출력하면서. 자, 11,000개보다 많이 했다. 내 컴퓨터가 몇 개까지 했어요, 미란씨? 영정씨 몇 개까지 했어요? 아직 쓰고 있어요? 자, 나는 했는데 몇 개까지 했다? 5,800? 5,800개 했어요? 또 나는 끝났다. 자, 난 끝났다. 없어요? 못하고 있어요, 코드를? 자, 어려운 코드 아닌데. 자, 지금 보면 전 11,000개 했는데요. 그쵸? 자, 요때 이 스택 오버플로어. 그쵸? 스택 오버플로어. 자, 우리가 실행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쵸?
요것들을 출력하라라고 실행하는 건데, 요때 이제 뭐다? 이 스레드를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이때 요 자료들을 스케줄링하고 연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자고받는 곳? 뭐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이때 스택 오버플로우란 에러는 뭐냐면, 실행할 게 너무 많으면 생기는 오류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다가 내가 객체를 좀 많이 만들어도, 자, 여기 요것도 객체고, 요것도 객체, 요거 객체죠. 그죠? 제기라는 객체. 요걸 이제 유연산자로 만들어 볼게요. 호출할 때마다 제기라는 객체를 만들겠다. 이때 s를 쓰겠다. 그러면 힘 영역에 계속 제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제기. 그 전권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계속 호출해서 쓰는 거라면 얘는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인스턴스 객체로. 자, 그래서 다시 실행. 자, 실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스택 영역, 스택 오버플로우 오류는 뜨는데 힙은 크게 문제가 안 떠요. 그쵸? 힙은 크게 문제 없이 스택만 이렇게 뜹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힙 메모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오류를 만들려고 해도 오류를 만들 수 없더라. 자, 올라와서 요 가비지 컬렉션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우리가 힙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수집해서 삭제해요. 수집 후 삭제. 자, 이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는 영역은 힙 메모리다. 자, 자바에서 도입한 요 가비지 컬렉션 덕분에 거의 대부분 언어가 힙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메모리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하락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C에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C의 포인터.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저장돼 있는 메모리 위치를 아는 곳이 포인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별이라는 걸로 참조를 하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별 또는 엔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객체를 직접 참조해서 삭제하는 것이 난이도가 올라간다. C를 포기하는 이유가 요 포인터 개념 때문이에요. 따로 이렇게 쓸까?
흰 메모리 영역과 가비지 컬렉션 등장 이후로 이거 되게 혁신적이고 좋다 해서 대부분 언어가 흰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 현재 나오는 대부분 언어가죠. 자바 이후죠. 자바 이후에 등장한 대부분의 언어가 흰 메모리를 차용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흰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메소드 영역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곳이에요. 메소드 영역 어떻다? 삭제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는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부른다. 실제 명칭은 메소드 영역이고요. 이제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메모리 영역은 메소드 영역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필드에다가 스태틱이라 명시하면 이렇게 하죠. 필드를 하지 말고 변수나 메소드에 스태틱이라 명시하면 데이터가 클래스 로드시 만들어져서 어디서든 참조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쉬었다 와서 제가 그림으로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보여드릴 거예요. 흰 영역이랑 메소드 영역이랑 스택 영역까지 그림으로 쭉 그려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 정리한 거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 오면.